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양창순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우리의 욕구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다는 욕구와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자신을 억누르는 욕구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늘 부딪히면서 갈등을 빚는데요. 이 책은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건강한 까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공감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칠함이란 내면의 적이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 자신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기 비판이나 자기 회의가 몰아칠 때는 아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 라는 자기 보호와 더불어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중심을 잘 잡아서 흔들려도 바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탄력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저자는 건강한 까칠함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까칠함이란 내 본심을 당당히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내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만 한다면 그것은 까칠함이 아니라 무례하고 거친 요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수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매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음식도 날 것으로 먹으면 자칫 소화 장애를 일으키듯이 인간의 감정도 서로가 날 것인 채로 부딪히다 보면 불필요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너는 그와 같은 날 것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비하심이나 자괴감이 들 때는 먼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상처 입혀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 나간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까칠함을 실천하다 보면 훨씬 성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 처방전을 따르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 처방은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적정선을 지키고 사는 것, 균형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상식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인간, 내가 중심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건강한 까칠함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그리고 삶에서 건강한 까칠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혹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평범하게 살기도 어렵고 행복하게 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우린 더욱 그런 소망을 갖는지도 모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심을 잡고 살기가 어려운 탓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나 없이 지나친 불안과 우울, 두려움, 걱정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성공이나 칭찬에 대한 강한 욕구와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존감의 핵심은 나를 끊임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물론이고 나의 잘못까지 인정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했으면 그런 자신을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런 칭찬이 쌓여서 내 마음의 자산이 되고 그런 자산이 많아질수록 위기의 순간에 이겨내는 힘도 다른 법입니다. 지나친 생각이 들 때는 먼저 그 생각을 멈추고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윽고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에서 과감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수용하는 것이 자존감 회복의 핵심임을 기억한다면 남의 탓, 환경 탓하며 수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우린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나 과거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다는 것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와의 관계나 남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줍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상 우린 누구도 자신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제대로 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괴로워하고 갈등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아닌 내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있습니다. 자신과 불화하는 욕망으로 인해 잠재력은 낭비되고 정신은 신경증에 걸리고 결국 인생에는 손실되었음이란 꼬리표가 붙고 만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펄스는 인간이 때로 그런 함정에 빠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의 힘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유일한 현실로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에 빠지고 헛된 욕망으로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펄스의 주장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잠재력의 어떤 부분도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고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산다면 일생의 어느 지점에 대해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접근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 역시 자기 운명에 낙담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운을 탓하며 자기 삶에서 도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그런 고착과 도피를 선택하는 대신에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 무례함과 까칠함의 적정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 까칠함과 무례함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함과 까칠함이 다른 점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예의,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을 조금 넓혀서 남들도 나와 같다는 걸 알아야 인간관계가 풀립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저 사람이 내 본심을 알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본심 좀 알면 어때? 라고 쿨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분명 있을 것이기에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무모한 기대치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으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따라서 대인 관계에도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따져보는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냥 내 성질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솔직함이라고 착각까지 하는데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벽이 생기고 그 벽을 깨는 순간부터 인간관계가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면 딱 1분간만 그 생각을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생각이 그저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곧 내가 판단의 잣대를 들이댈 만한 일이 세상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처방은 거절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인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거절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어온 관계가 깨질까봐 거절을 못하는 사람 중에는 할 수 있는 한 미적대면서 답변을 늦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빠른 시간 안에 간결하고 명료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처 입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이 두려워 거절을 못하고 내 힘에 부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부탁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이어지다 보면 나한테 그런 짐을 지우는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하든 싫은 소리를 하든 중요한 것은 내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의미를 지니고 또 유용합니다. 또 하나, 내가 남의 인생에 해줄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간섭이나 조언은 가장 피해야 할 일의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간섭이나 조언으로 상대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방법은 딱 반 발자국만 더 나가고 딱 반 발자국만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구분한 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 방법이 고민 끝에 내가 정한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 처방은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간과 몸과 돈을 투자하다가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그 대신 나와 늘 24시간을 함께하는 나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100이면 100사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같이 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다면 성공한 셈이고, 그 사람도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처방은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입니다. 남이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면, 아하, 두 사람 사이에 그냥 좋지 않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안 좋은 이야기나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굳건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판단할지에 대한 나만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오지랖은 대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가십이나 소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부정적인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만의 소신을 갖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나까지 나설 필요가 있는 일에는 용감하게 나서고 아닌 일에는 과감히 관심을 거두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처방, 그래도 나는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무지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 알아서 해결해 줄 때 우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지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인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는 또 하나의 주제 또한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린 어째서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서 실망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다른 사람들도 다 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에서 기인합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것 중 하나가 언제나 자기를 이해해 주고 다독여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행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져서 상대방을 시험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까칠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알고 보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바라는 대로 100% 채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결핍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결핍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결핍을 좋은 글이 많은 이 책으로 채울 수 있기에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좋은 에너지를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